와. 이혼한 지 12년 만에 재혼을 합니다. 아직 두렵고 걱정이 많이 되는데 도움되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 축하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디 계시죠? 선생님.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긴장되세요? 네, 교수님 제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네, 감사하고 조금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재혼을 앞두고 어떤 게 두려우신지. 제가 이제 이혼을 한 지는 오래됐고 저는 아이가 있고요. 남편 대신 이제 신랑은 돌싱인데 애는 없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 강의를 제가 많이 들으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서로.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얘기가 뒷모습이 보이는 사람하고 재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재혼은 아니었고 이제. 결혼을 근데 어떤 게 두려우세요? 저희가 지금도 이렇게 고쳐가고 있지만 우리 신랑들 분이 무뚝뚝하게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나름 상처도 많이 받고 저는 막 울고 있고 신랑은 왜 울지? 막 이렇게 이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마음에 가장 걸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가 이번에 다 커가지고 직장 때문에 이제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게 된 건데 갑자기 엄마가 나를 버렸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언제 버렸다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아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그런 건 아닌데라고 이제 상황 설명들 제 감정들을 얘기했는데 내가 진짜 아이한테 상처를 주면서 하는 건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한 결정이었는데도 저한테는 또 제 아이가 다였기 때문에 그러니 마음에 또 이제 제가 부담감과 아픔이 좀 있어요. 그래서 또 있나요? 아니요. 두 가지만 있죠? 네. 아니, 왜냐면 너무 많으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두 가지는 할 만합니다. 이 두 가지는 충분히 결혼할 만하고요.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은 자식 된 입장에서 나중에 엄마가 혼자 스산하게 사는 모습이 가장 자기의 무거운 짐이거든요. 대한민국의 보통의 아들들은 자기 엄마에 대한 책임감과 마음의 빚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아빠가 부재한 상황이거나 아빠가 아빠의 역할을 엄마한테 못했다고 생각하면 그게 더 심해져요. 그러니 지금 아들이 마음이 요만큼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게 향후의 시간을 본다면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결혼하시는 게. 파트너가 있으신 게. 그게 아들의 짐을 덜어주시는 걸 거다. 그리고 아까 그 언어가 잘 바뀌지 않는다. 이제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이상적으로 그 사람한테 완전히 맞게 하는 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솔직히 제가 저희 누나, 저희 여동생, 저희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누나 그러면 조금 유보해. 이 사람이 지금 당장 바뀌지 않을 거야. 인간이 갑자기 바뀌는 건 뒤지기 전날이야. 그때 갑자기 바뀌고 문제는 또 돌아와요 그냥. 그러니 그건 진짜 바뀐 게 아니잖아요. 안 바뀌어도 이 정도면 내가 데리고 갈게. 이 정도면 일주일에 7일은 못해도 4일은 왕자님 안 일어나면 반란이 일어난대요. 왕자님 안 일어나면 반란이 일어난대요. 요 정도 나 4일은 해줄 수 있다. 요거를 하고 해야지 결혼하면 바뀔 거야.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바뀔 거야.
희망으로 결혼하지 마셔라. 그거는 퍼센테이지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남자분들 다 알걸요? 가까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와이프들이 그러는 거예요, 남편한테. 들어? 내 말? 자기야. 내 말 듣고 있어. 귓구녕에 뭐 박혔어?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하게 해? 그러면 가까운 사람은 뭐만 들리냐면 행동이라는 언어만 들려요. 그리고 어느 날 와이프가 느낌이 바뀌었어. 자기야 힘들지? 뭐 이런 거. 그러면 뭐야? 그 방에 들어가서 친구하고 미쳤나 봐. 못 알아듣는 남자는 입으로 하면 더 반발심만 일어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시고 이 사람이 조금 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입으로 살짝 한번 권유. 살면서 우리에겐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이 상황과 서로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서로 조금 이해가 되고 그래서 조금 서로 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보다도 조금 더 좋은 일들이 각 가정에 생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남편은 대한민국 상위 1% 금쪽이입니다.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맞춰주길 바라는 남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 금쪽이 어디 계시죠? 안녕하세요. 어우, 반갑습니다. 금쪽 목소리네요. 그 남편을 왜 금쪽이라고 부르시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시어머니가 낳은 금쪽이를 제가 키우는 것 같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왕자님 하고 깨워드려야 되고요. 아니 그걸 그렇게 시킨 건 아니잖아요, 남편이. 아니 해달라고 해가지고. 해달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근데 남편이 아까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것까지 칭찬을 해줘야 되나요? 이게 방송으로 하긴 좀 그런데 화장실 잘 갔다고 칭찬을 좀. 우리 애기한테 칭찬하는 거. 네, 애기한테 하듯이 응가했죠요 진짜 이런 거. 응가 잘했다고 이런 거 칭찬. 그리고 아니 그건 어머니한테 들어. 그럼 우리 남편분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 칭찬을 받으면 너무 행복해요? 좀 좋더라고요. 오은영 박사님께 가야 되는데. 김창옥에게 오신 것 같아요. 그럼 그거 말고 또 어떤 거를 받으려고만 하나요? 뭔가를 할 때 본인 위주로 다 이렇게 맞춰주길 바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주는데 제가 이제 잘 하려고 하다가도 습관적으로 좀 안 나오는 이렇게 나쁜 말투나 그런 걸로 싸워서 어떤 말투예요? 이렇게 얼굴 표정이 왜 그랬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모든 걸 다 맞춰줘도 말 한마디에 그렇게 싸움이 되고 연애할 때는 왕자님은 아니었어요? 저를 좀 많이 맞춰줬던 것 같아요. 연애할 때는 그럼 결혼하고 바로 바뀌신 거예요? 네. 바뀐 게 아니라 오래 노력을 했었던 거지. 지극히 정상적인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지극히 정상적인 남자하고 살고 계시네요. 그럼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특별히 아버지에게는 선생님이 좀 이런 사랑을 좀 많이 좀 받으신 편이세요? 아니면 좀 받고 싶은 그 인정이나 사랑을 좀 못 받으신 편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충분히 저를 사랑을 주셨고 근데 표현에 있어서 이제 뭐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던 분들이었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저도 뭐 좀 결핍이 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남편분에게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우리는 신과 어머니에게서 받아야 될 사랑의 결핍을 아내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사춘기 때 막 나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내가 몰라. 막. 그래도 에이, 엄마가 아이고 알았어 해줄게. 이 새끼 에이. 근데 그때 그걸 못 받은 애들이 있어요. 내가 엄마 나 못해. 나가 이 새끼야. 나가 집 나가 이 새끼야. 이 새끼 머리 밀어버려. 그런 집이 있어요. 되게 엄한 집.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편은 금쪽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충분히 받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그 시절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못 받은 거야. 막 이런 거 해도 아유 이쁘다 이쁘다. 할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애들 똥 싸면 아이고 똥도 예쁘네, 똥도 예쁘네, 똥도 잘 싸네. 그걸 아이들이 받으면 좋을 나이가 있거든. 여자도 남자도. 근데 그 인정을 아예 다른 대상과 다른 곳에서 받고 싶어 하는 것보다 아내한테 받고 싶어 하는 게 전 되게 좋은 일이고 안전한 일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그걸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나 왕자님이라고 해줘. 그래가지고 이제 50이 되면 나 왕이라고 해줘. 그래서 환갑 넘어가면 나 황제님이라고 해줘. 나 징기스칸이라고 해줘.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이 이 유치하지만 이 원초적인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도 좋고, 그리고 선생님 그게 건강하고. 근데 옛날에는 애들도 뭐 많이 낳고, 뭐 엄마들이 어떻게 그렇게 일일이 다 신경 씁니까?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좀 잘하라. 엄마도 힘들다. 이러는 집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들이 힘들게 일하는 3, 4, 50대가 되면서 나는 힘은 드는데 인정은 아무도 안 해줘. 나 성과 냈는데 우쭈쭈도 안 해줘.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애가 돼버리고. 근데 아닌 척하는 남자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남편은 그거를 커밍아웃 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본인이 왕자라는 걸 커밍아웃 했다는 게. 예? 집에서 얼마나 좋은 거냐고요. 진짜입니다. 제 말 믿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남자는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지 않아요.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아내인 것 같아요. 좀 일리가 있나요, 제 얘기가? 너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복채를 내세요. 자, 복채를 내시고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알았을 때 내가 아내한테 조금 무리하게 요구했네. 그러니까 남자분이 지금 섬세하신 분이잖아요. 섬세하니까 그 언어의 뉘앙스를 다 구분하는 거거든요. 보통 남자는 그런 거 구분 잘 못해요. 그냥 이렇게 뭐 그렇게 했어? 그러면 했어? 오케이 바리 작은 바리. 보통 남자 이런 사람 많아요. 근데 이제 남자분은 섬세하신 그게 있으니까 그 언어의 뉘앙스를 기억하고 왜 말을 저렇게 명령조로 하지 나한테? 그럼 나중에 아내한테 자기야 내가 좀 명령조로 안 해줬으면 좋겠어. 나 왕자님이잖아. 나 자기 그러면 유배 보내버릴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아내는 이 섬세한 남자랑 사는 거 피곤하다. 예전에는 이 섬세함으로 나한테 해줬는데 그래서 나 이 남자랑 결혼한 건데 근데 이제는 이 섬세함으로 지한테 해달라고 그러네. 물론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힘이 있을 땐 해주잖아요. 비데도 눌러주고 해주는데 나도 힘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부는 들숨날숨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전에 연애하던 거에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아내도 순환성이 되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어쩌면 절대자나 어머니가 해줘야 할 그것을 자꾸 아내한테 요구하게 되고 아내는 성향 때문이든 성품 때문이든 나를 사랑해서든 해주는데 이 대상은 반드시 어머니처럼 우리를 사랑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한계가 있으니까.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러니 남편도 그걸 아시면 조금 아마 수위를 조절하실 것 같고 아내도 이제 이런 사실을 알고 남편이 나 이렇게 해줘라는 거를 이렇게 딱 보면 전에랑 조금 달리 보이실 것 같아요. 남편은 금쪽이가 아닌 게 확실합니다.